악하고 쓰러졌는데 그냥 생명이 끝나는 심장 뇌혈관 질환이 가장 무서운 질환이라고, 혈관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사람처럼 먹으면 사람 때 먹인다. 이제 이런 얘기. 충주에서 모자연 약국과 한국푸드닥터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영선 약사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겨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뭐 차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 넘어져서 골절상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건강 관리, 특히 뼈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이제 살그머니 다가와서 갑작스레 생명을 위협하는, 정말 말하자면 돌연사입니다. 그냥 갑작스레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악하고 쓰러졌는데 그냥 생명이 끝나는, 이제 우리가 돌연사. 이것이 이제 그 어느 계절보다도 이 겨울철에 매우 위험하게 이제 우리 옆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내용을 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어떠한 이제 이 설문 조사를 했는데, 가장 무서운 질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을 물었더니 가장 많은 분들이 암, 두 번째는 치매, 세 번째는 심장 뇌혈관 질환, 이제 이런 순번으로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암도 무섭고 치매도 무섭고 다 무서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암과 치매, 심장 뇌혈관 질환은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뿌리는 같다. 그런데도 또 이걸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오늘의 주제인 심장 뇌혈관 질환이 가장 무서운 질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암이라든가 치매도 무섭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 생명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생명을 잃게 되거나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만 또 관리하고 적극적인 어떤 치료를 하게 되면 또 회복도 되고 언제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암이고요. 또 치매 또한 서서히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많은 좋은 어떤 일에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얼마든지 치매도 속도를 늘릴 수 있고, 이제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면, 그거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은 찾아오는 그날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생명을 잃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생명을 건졌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내 손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신체적 장애를 얻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타인에 의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러한 정말 죽은 것보다도 못한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나머지 사람들은 크든 작든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심장 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무서운 질환을 심장 뇌혈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과 뇌혈관 질환은 시작은 사실은 동맥경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맥경화를 조금 알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동맥경화는 주로 혈압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특히 고혈당, 당뇨가 있으신 분,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동맥경화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그래서 동맥경화는 이제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이 계속 존재하고 그것이 점차 커져가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동맥경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혈관벽 안에 생겨나는 것을 제가 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혹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를 제가 나름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혈관입니다. 혈관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 이 혈관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노란 점, 또 빨간 점 이렇게 보이고, 또 검은 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이런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혈관 벽에 파란 이렇게 점점이 되어 있는 혈관 내벽이 약간의 손상이 일어나고, 여기 손상이 일어나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니까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인 마크로파지라는 것이 쫓아가서 그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마크로파지도 죽고 그다음에 염증을 일으켰던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제거는 됐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 안에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포말, 그러니까 거품과 같은 이런 세포가 생겼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혈관을 이제 자꾸 좁혀 나가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혈액 순환이 올바로 되지 않게끔 만들어지는 것을 이 동맥경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관 손상과 함께 찾아오는 거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이게 생겨날까? 최근에 많은 분들은 매스컴이라든가 많은 건강 이론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면서 이것의 원인을 탄수화물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오늘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것의 주 원인은 육식과 지방 중심의 서구화된 음식이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참조로 이제 우리가 이 다이어트의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건강법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건강법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왔다 갔는데 이제 대표적인 건강법으로 우리 70년대에 황제 다이어트라는 다이어트 방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주장하셨던 분이 로버트 애킨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73년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주장했던 내용은 고기와 지방 섭취를 많이 하고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하되 탄수화물을 제한해라라는 것이 이분의 다이어트의 핵심이었고요. 또 스티브 번슨이라는 분이 주장했던 이제 다이어트 이론에는 탄수화물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버터, 크림, 계란, 고기, 유제품 중심의 식단을 권했습니다. 아쉽게도 42세에 뇌졸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로버트 수라는 분이 탄수화물이 당신을 죽인다. 이제 이 분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 역시 통풍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동맥경화로 또 사망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세스 로버츠라는 분은 고지방 다이어트 옹호자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66g의 버터를 매일 먹으면서 요즘에 얘기하는 저탄 고지, 고지방식이 우리 두뇌를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믿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주장했던 다이어트의 이름을 샹그릴라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 역시 61세에 심장 비대와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육류와 지방 중심으로 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인이죠. 옐친, 네로, 처칠의 공통점은 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너무 강조하지 않아도 이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지방과 육식으로 가득 찬 서구식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거 이렇게 식사하지 않는 사람은 전 세계 3분의 2 정도의 이제 지구촌에는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심장 질환이 거진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탄수화물이 심장 질환을 일으키고 지방이 좋다 이러한 논리를 펴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의 기준을 삼아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혈관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의 지방 섭취량은 연 30kg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참조로 위암, 전립선암, 난소암,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 섭취와 비례해서 증가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또한 미국이 세계에서 1위라는 점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단순하게 어떤 건강 이론에 맞춰서 우리가 섭생을 해 나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면 큰 우리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해서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처럼 먹으면 미국병 걸리고 사람처럼 먹으면 사람병 걸린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가 저희 요즘에 반려견들 이렇게 보면 사람처럼 많이 먹죠.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질환들이 이제 우리 반려견에도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려서만 해도 이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 당뇨가 있고 암이 있고 콜레스테롤이 있고 심장병이 있고 비만이 있고 이런 것들은 보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지금은 반려견들이 갖고 있는 병이 우리 사람병하고 매우 비슷한 이런 병들로 이렇게 고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미국 사람처럼 먹으면 미국병 걸리고 사람처럼 먹으면 사람병 걸린다. 그래서 제가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드리면 탄수화물은 삼총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당, 자당, 설탕이죠. 그다음에 과당, 과일에 있는 당, 이런 우리 단맛이 나는 당, 이것도 탄수화물이고요. 그다음에 이 당들을 모아서 식물들이 추운 겨울이라든가 또는 이 해가 안 나는 그러니까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없는 날 이럴 때 이제 자기네들이 먹고 살아야 되죠. 이럴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장성 당 이걸 우리는 녹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들을 이렇게 꾸러미 끼듯이 엮어서 뭉쳐서 저장을 해놓은 거. 이게 녹말입니다. 그다음에 식물들이 성장을 위해서 이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 벽돌을 싸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싸서 집을 짓고 담장을 만들어 나가듯이 이 식물은 이 당을 녹말로 만들고 녹말을 또 이렇게 뭉쳐서 벽돌을 쌓아 올릴 때 몰타를 칠하고 올리듯이 해서 하나의 커다란 이제 담장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로 식물들은 섬유질을 만들어 가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당, 자당, 과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 녹말, 섬유질을 전부 포함한 말을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은 이 녹말이라든가 섬유질, 특히 섬유질을 제거한 당, 그러니까 정제된 당을 먹고 났더니 병이 오더라. 그래서 설탕 먹고 그다음에 하얗게 껍질을 다 벗겨낸 신쌀, 신밀가루, 그다음에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밀가루나 이걸로 만들어놓은 가공식품, 여기에 순수한 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음식을 먹고 질병을 얻었는데 그것을 갖다 놓고 정제된 당이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냥 전체적인 탄수화물이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 그런다면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질환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은 섬유질이 부족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탄수화물이 부족한 식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같은 말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올바로 정리하지 못하면 또 육식이라든가 지방 위주의 식단을 끌고 가면서 앞에서 그걸 주장했던 분들이 단명을 했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런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쌀은 녹말의 중심이고 좋은 탄수화물이다. 쌀과 그리고 또 녹황색 채소 다시 이야기하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에 만나면 최고의 완성된 식단이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더 강조드리고요. 우리가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 맞죠? 많은데 세계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날씬하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당뇨, 관절염, 심장병, 유방암, 변비 이런 병들을 찾아보기 어렵죠. 우리 최소한도 우리나라 70년도 이전에는 바로 이러한 병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병들을 얻게 된 것은 전부 서구화된 식단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정제된 당, 그러니까 껍질을 다 벗기고 하얀 신쌀, 하얀 밀가루, 설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 가지의 하얀색을 조심하면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밥을 조심하라는 말하고는 다른 차원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쌀로 만들었는 밥을 먹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먹는 녹황색 채소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추천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첫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미역, 김, 다시마, 파래 여기에는 혈액을 굉장히 맑게 만들고 또 풍부한 식이섬유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 점막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점액질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해조류 첫 번째 드리고요. 그리고 또 혈액을 만들고 올바른 우리 근육이라든가 이 뼈 이것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앞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던 콩 이야기 드렸었는데 콩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 굉장히 좋습니다. 혈액을 맑게 만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특별한 팁을 하나 드리면 요즘에 주변에 보면 표고버섯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 표고버섯은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데 매우 뛰어난 이런 능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표고버섯을 그냥 끓여서 차처럼 마시는 방법도 있고요. 무말랭이를 끓여서 무말랭이 차에다가 표고버섯 가루를 타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혈액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것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혈관 건강 면역수라는 이름에서 이제 항상 주장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혈관이 건강해지는 것을 많이 제가 임상에서 경험했던 처방을 하나 팁으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무대파, 제가 무대파 참 좋아하죠. 여기다 북어머리, 그래서 콜라겐이라든가 혈관을 굉장히 탄력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여기에다가 혈전이라든가 피를 해독하는 콩나물 또는 미나리 수생식물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건표고 그리고 다시마 이렇게 해서 끓여서 이거를 차처럼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 굉장히 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요거를 드실 때 여기다 들깨가루라든가 견과류 이런 걸 섞어서 드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도 제가 구람수라든가 용량을 제시해 드리지 않은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이러한 재료를 사용해서 이제 끓여서 드시라는 뜻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드렸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제가 끝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복잡하게 이 건강 이론이 좋으냐, 저 건강 이론이 좋으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단순화해야 우리 육체도 영혼도 건강도 다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소식. 소식은 모든 건강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 출발점은 단순하게 먹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혈관 건강과 관련된 돌연사 예방에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